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6강에서 많이 어려웠죠? 왜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멘붕이다 라고 얘기했냐면요, 마지막 문제 내신 실력 문제에서 5번, 6번 문제는 아직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배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냥 문제만 풀어드렸는데, 이 강의를 하기 전에 그걸 제가 그냥 넘어갈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뒤에 또 나오니까 미리 한번 정리하고 왜 우리가 그 문제가 어려웠을까 다시 한번 분석 한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옆으로 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5번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요, 문제가 어려웠다는 게 아니라 보기 디귿이 어려웠어요. 디귿. 그쵸? 디귿에서 뭘 구했냐? 이산화탄소의 원자량을 구하라겠어요. 이산화탄소의 원자량을 구해라. 분자량이죠. 분자량. 죄송합니다. 분자량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어떻게 풀었냐면요, 이렇게 그냥 공기의 분자량 분의 CO2의 분자량은 뜬금없이 공기의 밀도 분의 CO2의 밀도로 비교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런 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어떤 고민이 필요한 거냐면, 자, 요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알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체인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기체인 경우에만. 신의 한 수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신의 한 수는 아니에요. 화학 2에 있는 거를 화학 1에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 PV는 nRT라는 공식이 있어요. 기체에서만 쓰는 겁니다. PV는 nRT라는 공식이 있어요. 자, 이때 P가 뭐냐? P가 압력입니다. 압력. V는 뭐냐? 부피가 되겠고요. N이 뭐냐? 몰수가 되겠고, R은 상수니까 아무 의미 없이 지우면 돼요. 그럼 T는 뭘까? T는 바로 온도가 되겠습니다. 온도. 이렇게 압력, 부피는 몰수 곱하기 온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A 기체가 있고 B 기체가 있을 때 PV는 nRT에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라면 몰수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계속 온도하고 압력은 같은데 부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부피는 곧 몰수에 비례한다. 이거였던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거는 지금 교과 과정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화학 2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런 공식 잠깐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앞으로 문제 풀 때 내공의 힘이 좀 커지겠죠. 그 다음에 N은 뭐예요? N은 M분의 W죠. 그쵸? 분자량 분의 질량, 원자는 원자량 분의 질량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볼까요? 자, 보세요 한번. 만약에 부피를 봤을 때요, 부피가 같은 공간이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부피가 같을 때 어떻게 쓰느냐? 자, 밀도가 뭐였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럼 지금 문제를 푸는 게 뭐예요? 분자량과 밀도 관계를 규명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잘 보세요. 요 M을 바꿉니다. M은 N분의 W다 이렇게요. 그쵸? 근데 N은 뭐였어요? V였죠. 그래서 이거를 V로 치환시키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부피분의 질량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밀도 아닙니까? 그래서 분자량의 비율이 곧 밀도의 비율이구나. 이런 공식 때문에 이렇게 해설지에 나왔던 겁니다. 오케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안 배웠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배우면 쉽게 풀 수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그 탐구 자료에 보면 좀 있어요. 있는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들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자, 먼저 첫 번째 뭐 기억한다? 하나, 둘, 셋 하면 PV는 nRT를 기억한다. 그쵸? N은 뭐다? N은 M분의 W다. 이렇게요. 온도 같고 압력 같고 부피 같다면 바로 M분의 W가 R도 지워버리고요. M분의 W가 바로 뭐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부피는 이렇게 해놓고요. M을 바꿔버리면 M은 부피분의 W다. 물론 R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비례관계가 되는 거죠. 이럴 때 부피분의 W가 뭐다? 바로 밀도다. 그래서 밀도를 구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한참 뒤에 나오는 것을 앞에 갖다 놨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어려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왜 배경 지식이 없었냐. 6번은요. 저기 뒤에 원자까지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확률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배웠죠. 원자 번호 17번에 염소인데 질량이 35다. 그런데 75%를 차지한다. 원자 번호 17번에 염소인데 37이다. 그런데 얼마 차지한다? 25%를 차지한다.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이 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뭡니까? 동위원소였습니다. 자, 동위원소 어떻게 계산하냐? 35 곱하기 0.75 더하기 37 곱하기 얼마큼이야? 0.25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요 합이 얼마큼 나오냐? 35.5기 때문에 평균이 35.5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35짜리가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37짜리가 1개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35짜리가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37짜리가 1개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35하고 35가 만나면 70이잖아요. 35하고 35가 만날 확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만나는 거 뭐예요? 37과 37이 만나니까 74가 되면서 37과 37이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만나고 이렇게 한번 만나면 어떻게 돼요? 72가 나오는데 35하고 37짜리가 만나고 또 37과 35와 37이 만나고 37과 35가 만나는 이러한 두 번의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하얀색이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70이라는 게 가장 많은 확률을 갖고 있다. 이런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6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하고 5번 문제의 디귿에 해당하는 것은 앞으로 차차 가면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 잊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강의 중간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6강에서 멘붕이 왔다면 다시 한번 힐링 한번 하시고 7강은 이제 접어두고 새로운 문제, 새로운 내용 하나하나 다시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멘붕 탈출할 수 있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자, 7강의 학습 목표가 뭐냐? 7강에서는요,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원소 기호를 통한 화학식을 암기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식 CH4, 뭐 C2H4,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활하게 쓸 수 있느냐, 그걸 확인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화합물의 성분, 누가 있니? 이런 거죠. 어떻게 있니? 자, 이런 건 나중에 불꽃 반응을 공부할 건데요. 불꽃 반응을 통해서 금속 원소의 성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로. 그 다음에 원소 분석, 요게 핵심이에요. 원소 분석을 통한 실험식을 찾는 거, 아울러 분자식까지 같이 갈 건데요. 실험식과 분자식을 찾는 그런 것이 바로 요 강의의 핵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 양보해도 마지막 3번은 우리가 꼭 이 강의를 통해서 해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성적에 좌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불꽃 반응이 뭐냐 이거예요. 불꽃 반응. 어려운 얘기 하지 마세요.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불꽃 반응 뭐냐면 정말 불에다 갖다 대가지고요. 슉 하고 나올 때 색깔을 보는 거예요. 그게 불꽃 반응이고 우리가 겉불꽃에다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겉불꽃 기억하시고 몇 가지 금속 원소의 불꽃색이 있는데요. 이렇게 리튬 빨간색,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칼슘 주황색, 스트론튬 빨간색, 바륨 황록색, 구리 청록색. 이거 어떻게 외워? 이걸 왜 외워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하나만 외운다면 나트륨 정도는 좀 외우자. 이거는 1순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외운다면 보라색 정도는 외우자. 칼륨. 일쪽이 리튬, 나트륨, 칼륨이니까 이거 두 개 외웠잖아. 노란색, 보라색. 그러면 리튬은 빨간색. 이렇게만 한 번 더 외웁시다. 그래서 3순위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만 외워준다면 공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팁인데요. 세슘이라는 것도 있어요. 세슘은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 그 다음에 칼슘은 주황색이에요. 칼슘은 주황색. 그래서 새파란 이렇게 외우면 돼요. 새파란.
칼슘 주황색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때그때 외우는데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는 나트륨과 칼륨 정도, 리튬 정도 이 세 가지만 좀 외웁시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이 사람들아, 나머지는요 시험 전날 밤에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답안지 나오면 막 쓰는 거예요. 답안지에다가 무슨 색. 그리고 나서 시험 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령이 필요하죠. 근데 뭐가 필요하다? 지금은 요 세 개는 내가 양보 못하겠다. 그래서 나트륨 노란색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색깔을 구별해서 금속 원소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바로 불꽃 반응색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선 스펙트럼을 딱 보세요. 뭐냐면요, 리튬과 스트론튬. 하필이면 왜 리튬과 스트론튬을 구별하고 있을까? 이거는요, 인간의 눈으로 리튬과 스트론튬이 둘 다 빨간색이에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보세요. 빨간색이죠. 눈으로는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장을 불꽃 반응을 시키면 분광기에서요,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분해해 줍니다. 그 분해된 결과가 선으로 딱딱딱 찍히는데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본다는 얘기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은 하나씩 선 스펙트럼을 확인하면 얘가 누군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확인해내는 것입니다. 자, 스펙트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속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연속 스펙트럼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선 스펙트럼은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바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불꽃 반응은 뭐냐? 금속 또는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에서 겉불꽃에 넣으면 금속 원소의 고유의 색깔을 나타낸다. 그래서 다른 건 양보 못합니다만은 나트륨은 뭐야?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그렇죠? 리튬은 빨간색. 요 정도까지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은 뭐냐? 가열된 원소에서 방출되는 빛을 분사시키면서 나타나는 불연속적인 선, 짠. 그래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화합물의 조성을 좀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한번 리뷰하는 겁니다. 화합물이 CO2가 나오고 H2O 나오고 C6H12O6. 이거 뭐죠, 이름? 야, 이 정도는 외워줘야 되는데, 이제는. 이거는 이름이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오케이? 포도당. 1몰의 질량이 44, 18, 180이고요. 그런데 구성 원소는 뭐냐? 원소는 종류였죠? 탄소, 산소, 수소, 산소, 탄소, 수소, 산소. 오케이? 그 다음에 원소의 질량은 뭐냐? 12g, 32g. 왜? O2니까 이거는 16 곱하기 2가 됐던 거죠. 이거는 1 곱하기 2가 됐던 거고요. 쭉 계산하시면 16, 72, 12, 96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12 곱하기 6에다가 1 곱하기 12에다가 16 곱하기 6을 한다면 숫자가 깔끔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화합물이 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몰수로 본다면 1대2, 2대1, 6대 12대 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보겠습니다. 그들의 질량 백분율을 구해야지만이 실제로 우리가 화학식이라는 걸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량 백분율은 뭐냐? 전체 질량에서 네가 얼만큼 차지하고 있니?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식이 나왔잖아요. 아이고, 안 복잡해요. 보세요 한번. CuO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리의 질량 백분율 했죠. 그럼 뭐합니까? 밑에가 뭐 있어요? CuO의 화학식량. 그럼 전체 중에서 구리가 얼만큼 있니? 거기다가 나는 곱하기 100을 해줄 테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구리가 얼만큼이냐면요. 64예요. 산소는 얼만큼이야? 16이에요. 합치니까 얼만큼이에요? 80이죠. 그러니까 전체 80 중에 64 곱하기 100 했더니 구리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산소 얼만큼이냐? 전체에서 산소.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기준분의 자기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얼만큼이에요? 80분의 16 해서 20%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그러면 메테인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이냐? 메테인. 자, 보세요. 메테인에서 탄소와 수소의 질량 백분율을 찾아봐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전체 얼만큼이에요? CH4가 분자량 아닙니까? 그럼 CH4의 분자량, CH4의 분자량 얼만큼이에요? 16이 되겠죠. 그렇죠? 탄소 12, 수소 1 곱하기 4 해서 16이 되고, 그 중에 탄소가 12가 되니까 16분의 12 곱하기 100 했더니 75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별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기준분의 자기 거 혹은 1몰분의 자기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공식은 만드는 겁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얼마큼이냐? CH4에다가 왜 4가 나왔을까요? 근데 16분에 왜 4가 나왔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수소니까 1 아닙니까? 그런데 친구야, 지금 H4잖아요. 수소가 4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라고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의 원자량을 다 원자량에다가 원자수를 곱해가지고 질량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16분의 4 곱하기 100 하면 25% 나온다. 자, 그럼 결론은 뭐예요? 질량 백분율에서 내가 누구만 보겠다라고 한다면 전체에서 누구 곱하기 100.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좀 볼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갈 때, 화합물의 조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그 구성 비율까지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 백분율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에서 각각의 원소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화학식량 분의 원자량의 총합이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수소 같은 경우는 CH4가 있었다면 4H, 즉 4라고 해주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16분의 4 할 때. 그래서 총합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곱하기 100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자, 이러면 되겠고, 화학식량이니까 만약에 분자면 분자량, 원자면 원자량 쓰면 되겠죠. 근데 화학식량이 우리가 총 큰 범위로 쓰면 되겠고, 원자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화학식량을 정말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화학식량에는 뭐가 있나요? 화학식량에는 원자량도 있고 분자량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원자를 물어본다면 전체 원자에 누가 원자 얼마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리가 없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화합물을 보는 거니까. 제목이 화합물의 조성이기 때문에 이때 원자량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분자, 만약에 그 화합물이 분자라면 분자량 분의 자기 거에 해당하는 원자량에다가 총합을 곱해주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이 질문해요. 선생님, 왜 화학식량인데 원자량 안 써요? 아니, 화합물이잖아. 화합물은 뭐였어요? 화합물은 원소가 2종류 이상 모였던 거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식의 종류가 나오죠, 이제요. 자, 화학식의 종류는 분자식이 나오는데요. 분자식을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분자식은 모두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이때 모두는 어떤 얘기냐면요. 만약에 CH가 있는데 여기 밑에 나왔듯이 66 벤젠인데요. 벤젠의 분자식을 쓸 때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원자의 몰수를 다 써주는 겁니다. 근데 실험식은 뭐냐? 실험식은 여기서 간단한 정수 비율로 나누는 겁니다. 정수 비로. 그럼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니까 CH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건 사전적인 얘기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내 머릿속에다가 무엇을 채워놓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사전적으로 쭉 읽어가는 거는 왜 강의를 들어요? 책 읽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분자식이 뭐냐? 그러면 분자식은 모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원자를 다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 표시하는데 니네 몇 대 몇으로 있니? 라고 비율을 볼 수 있잖아요. 비율. 그래서 실험식은 분자식을 구한 뒤에 그 비율을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실험식의 의미는 뭐예요? 그 화합물의 원소에 해당하는 몰수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잘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벤젠 C6H6 뭐예요? 다 써있죠? 분자식. 근데 가장 간단한 비율이니까 CH. 봤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실험식 찾았고요. 아세트산 C2H4O2. 근데 가장 간단하게 하면 CH2O. 무슨 말이에요? 아세트산에는 탄소, 수소, 산소의 비율이 1대 2대 1이다 이 말이에요. 1대 2대 1이다. 자, 포도당 잘 보세요. C6H12O6입니다. 그런데 실험식을 봤더니 CH2O죠. 1대 2대 1이네요. 그렇죠? 분석 한번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럼 아세트산과 포도당은 같은 실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 물질은, 그 화합물은 서로 다른 거라 할지라도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 1대 2대 1로 같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분자식은 다 쓴다.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눈다. 끝. 암기. 자, 여기까지 지금 뭐 이해할 거와 암기할 거를 구분해 줘야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다 이해할 거예요. 암기할 건 없어요. 뭘 암기합니까, 여러분들? 질량 백분율 뭘 암기해요? 전체의 자기 건데. 그런 거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나중에 다 암기가 돼요. 근데 이건 암기해야겠죠. 분자식과 실험식이 뭐다라고 하는 그 정의를 암기해야 되고요. 그 정의를 암기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두 개만 딱 기억해서 이름 벤젠 잘 나오니까 벤젠, 아세트산 이게 식초죠. 포도당 해가지고 화학 분자식 정도 딱 기억하시고 실험식까지 딱 해놓으면 이 표를 암기하는 거죠. 이 표를 암기해버리면 내용이 저절로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웬만하면 뭐 표 암기하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놓칠 수 없어요. 굳이 딴 것도 괜찮습니다. 정말 어려우면요. 포도당 하나만 외우세요. 그런데 오늘 좀 컨디션이 좋아? 아세트산까지. 야, 강의 듣고 나니까 별거 아니구나. 그럼 벤젠까지. 이렇게 한 번씩 외워준다면 여러분들은 화학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자, 제가 지금 수강 후기를 잠깐 보고 왔는데요. 수강 후기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그 말이 나와요. 당신은 이미 신이십니다. 여러분들 7강밖에 안 됐어요. 더 보세요. 더 보시면 정말로 감동적인 후기가 나올 것 같은데 상당히 고마웠긴 한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매번 그 강의 보고 후기 올리시는 친구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마워요. 굉장히 고마운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야, 너 뭐 배울래? 라고 할 때 뭘 외워야 돼요? 실험식과 분자식, 분자식과 실험식을 암기하는데 지금 다 비어있죠. 이거를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뭔가를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차라리 표를 외워버리면 뭐구나 써진다는 얘기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원소 분석. 이제 이게 핵심이죠. 핵심. 이거를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원소 분석 실험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데 원소 분석이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겠죠. 실험은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원소 분석이 뭐냐부터 가야죠. 말 그대로 원소가 궁금한 거예요. 어떤 원소가 궁금한 거냐? 이 시료에 뭐가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 시료가 과연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탄소, 수소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무엇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열 장치를 가지고 시료를 태웁니다. 즉 연소시키는 거죠. 연소. 근데 만약에 재료가 C하고 HO, C하고 H가 있다면 C하고 H가 있었다고 칩시다. 라고 하면 연소를 시킵니다. 그럼 뭐 나와요? 연소는 무조건 더하기 O2예요. 자, 반응물질, 그 다음에 생성물질이 나올 건데 연소는 뭐라고요? 무조건 더하기 O2입니다. 그러면 뭐 나온다?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물이 나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뭐 나온다고요? 이산화탄소와 물 나온다. 오케이? 자, 암기 하나 나오네요. C하고 H 혹은 O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튼 C하고 H만 보이면 불태웠다. 뭐 나온다고요? 이산화탄소하고 물. 꼭 기억합시다. 이산화탄소, 물. 자, 여기서 태워서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다 보면 CaCl2관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염화칼슘관. 염화칼슘. 이 염화칼슘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염화칼슘관의 역할은 바로 H2O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쫙 나오다가 기체였던 물이 여기로 이렇게 싹 흡수가 되는 거죠. 물론 100도씨가 넘어간다면 기체가 되겠죠. 그래서 싹 와서 여기 흡수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CO2는 어디로 와요? 이렇게 흘러 들어오다가 NaOH 관에서 드디어 CO2가 흡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실험이에요. 자, 그러면 옆으로 좀 빼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림은 잘 나와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철수가 실험을 합니다. 우리 아시죠? 철수 못하는 게 없어요. 지구과학 보니까 우주도 갔다 오고 막 하던데 이 시료 X를 태우는데요. 시료 X에는 C하고 H하고 O가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나는 별 관심이 없어 여기에. 저는 뭐 관심이냐면 C하고 H가 있네요. 그러면 나올 때 무조건 뭐 나온다? H2O하고 CO2가 나온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죠. 지금 여러분들 이미지를 머릿속에 담아 놓으세요. 지금 외우시라고요. 그 다음에
시험관의 순서가 뭐가 돼 있느냐? 여기에 CaCl2가 있어요. CaCl2.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NaOH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염화칼슘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염화칼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역할이 뭐냐? 바로 H2O를 흡수한다. 지금 외우세요. 나중에 또 헷갈립니다. H2O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NaOH의 역할이 뭐냐? NaOH 너 뭐 하는 놈이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CO2 흡수하는 친구입니다. 저의 기능은.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거죠. 지금은 쉽죠? 나중에 되면요 또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이들의 역할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그럼 이거하고 지금 문제 푸는 거하고 우리가 실험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시료 X에는요 분명히 C하고 H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날아가면서 CO2가 되고 날아가면서 H2O가 됐을 건데 연소하게 되면 여기에 H2O를 찾기 위해서 누굴 봐야 되는 거냐 이거죠. 뭘 봐야 되는 거냐? 자료를 본다면 CaCl2의 질량 변화를 봐야 된다. 이거 핵심이에요. 이게 질량 변화를 봐야 된다. 왜? 처음에 만약에 관이 10g이었는데 끝나고 났더니 28g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누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누가 들어왔어요? 물이 들어왔다고요. 그럼 물이 얼만큼 증가한 거예요? 물이 들어온 게 18g이 물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들어온 질량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재미난 건 뭐냐면 철수는요 절대 CaCl2가 물을 흡수했다는 얘기를 안 해줘요. 지금이야 친절하게 얘기하지 실제로 문제에 가면요 안 알려줘요. 그 다음에 똑같은 원리죠. 자 갑니다. CO2는 NaOH 관에 흡수가 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10g이었는데 반응 끝나고 났더니 만약에 54g이 되었다. 그러면 NaOH가 뭐 하는 친구예요? CO2 흡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CO2가 얼만큼이야? 44g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신의 한 수 보여드릴게요. 이 NaOH를 자세하게 파고들었더니 이런 말이 있네요. CO2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물도 흡수해요. 아하. 그러니까 물도 흡수해버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잠깐 이리로 갈게요. 이 시험관의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실험관에 그 CaCl2 채용관하고 NaOH의 이 실험관이 바뀌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바뀌었다. 그럼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CO2도 흡수하고 물도 흡수하고, 그럼 얘는 물이 흡수할 때 물이 자기가 흡수할 양보다는 적게 흡수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실험에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위치를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위치를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자, 왜 안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NaOH의 특별한 기능 때문이다.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험을 준비할, 실험을 공부할, 실험을 분석할 준비는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다시 한번 보면서 실험을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말로 나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책을 보면요, 이게 설명을 듣고 책을 보면 참 이해가 잘 가요. 근데 설명을 안 듣고 보면 이해가 안 가죠. 보겠습니다. 생성된 H2O의 질량 하는 순간 그냥 나는 CaCl2. 맞죠? 생성된 H2O 하는 순간 나는 그냥 CaCl2. 그리고 그들의 질량에 관해 변화를 재는 거죠. 그리고 후하고 전을 잽니다 써 있는데요.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왜요? 아니 당연히 물이 들어왔으니까 후가 무겁겠죠. 그럼 무거운 거에서 가벼운 걸 빼야 그들의 질량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맨날 여기다 후 써놓고 전 써놓고 막 외우고 아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하는 거고,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관계를 규명해야죠. 우리가 질량을 찾으려면 어떻게 한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 끝. 그 다음에 CO2 나오는 순간 NaOH 마찬가지죠.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것 빼는데 후가 무겁고 전이 가벼울 테니까 후, 전 이렇게 보면 되겠고 외울 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암기사항 하나 합시다. 암기사항. 이것만은 꼭 외우자. H2O, CaCl2, CO2, NaOH. 그렇죠? 자리 바꾸면 안 된다. 끝.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실험식을 각각 나타낸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험식을 쓰세요. 무슨 말이에요? 실험식을 쓰세요.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쓰세요. 이 말이죠. 간단한 정수비를 쓰세요. 갑니다. CH3NO2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실험식을 쓰세요. 간단하게 쓰세요. 자, 원소 분석 실험에서 H2O와 CO2를 각각 흡수하는 물질은 무엇입니까? 외우라겠죠? H2O 나온 순간 CaCl2 염화칼슘이죠. CO2는 뭐예요? NaOH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제가 적절하게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후기 보니까 오해하시는데요. 제가 만든 책은 아닙니다. 선생님 책을 참 잘 만드셨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지금 공부한 것과 예제를 보면서 공부하면 우리가 충분히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고요. 자, 좀만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실험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실험식을 구할 건데요. 이때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뭐 성분이 뭐 CO2가 나오기 물이 나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성분 원소의 질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탄소가 중요한 거죠. 탄소는 일단 CO2 안에 있겠죠. 물은 일단 H2O 안에 있습니다. 요건 아직 하지 마세요. 자, 그럼 탄소는 어떻게 구할 거냐. 탄소는요, CO2가 질량이 얼마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뭘 보고? NaOH 관의 질량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곱하기 44분의 12를 해주면 뭐가 나온다? 탄소의 질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CO2는 뭐냐면 NaOH 관의 질량 변화에 해당하는 CO2예요. 그런데 선생님, 왜 당신이 갑자기 44분의 12가 뭡니까? 이거 무슨 공식입니까? 어떻게 보면 공식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고. 자, 뭐냐? 44가 뭐예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에요. 거기다가 탄소만의 질량을 찾은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전체의 자기 거. 질량 백분율. 아, 그거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CO2가 나왔습니다. 곱하기 CO2분의 C를 찾을 거예요. 지워지겠죠? 그래서 탄소의 질량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실험을 통해서 나온 CO2의 질량 값이 나오면 44분의 C 한다. CO2분의 44분의 12 한다. 그러면 CO2분의 C를 한다. 이 말이에요. 44분의 12 한다. CO2분의 C 한다. 이렇게. 똑같은 원리죠. 자, 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뭘 봐야 돼요? 물은. 아하. CaCl2 관을 보셔야겠죠. 그 질량의 변화를 본 뒤에 곱하기 몇 한다? 18분의 2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8분의 2. 이건 뭐냐? 18분의 2가 뭐예요? 아, H2O, 물 속에 들어있는 수소의 총 질량. 그래서 이게 바로 18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 수소의 질량을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간 점검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만 잘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만 잘하시면 됩니다. 성분 원소의 질량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당연히 실험으로 찾죠. 실험으로 찾는데 탄소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러면 실험에서 나왔던 CO2의 질량에다가 44분의 12를 해서 구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고요. 자, 수소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H2O에다가 곱하기 18분의 2를 할 것이다. 됐죠? 요건 암기. 이건 암기. 암기하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암기합니다. 100%. 나중에 까먹게 돼 있어요. 무조건 암기. 그 다음에 산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산소는 좀 남달라요. 산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C료 X가 있잖아요. X가 C 더하기 H 더하기 O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C 더하기 H 더하기 O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럴 때 어떻게 구하는 거냐? 전체 C료 X의 질량은 주어집니다. 이게 안 주어지면 못 구하는 거죠. 주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탄소 구하고 내가 수소 구한 뒤에 나머지 산소를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식으로 나타낸다면 산소는 C료 X에다가 빼기 탄소 더하기 수소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구하는 거고요.
정리한다면요. 산소는 실험을 통해서 뭐 44분의 12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료가 있었는데 그것이 C하고 H하고 O가 있더라. 근데 우리가 C하고 H는 구할 수 있었으니까 산소는 그 합을 가지고 구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성분 원소의 원자 수의 비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니 네가 지금 원자수라고 얘기했잖니. 그쵸? 원자수가 뭐예요? 자, 몰수 아닙니까? 몰수. N은 N분의 W. 원자면 원자량분의 질량이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소의 원자량분의 탄소의 질량. 탄소의 질량은 무엇입니까? 아이 몇 번 얘기해? 여기 있는 걸 갖다 쓰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수소의 원자량 1이잖아요. 1분의 얼만큼이야? 수소의 질량? 아유 이거 갖다 쓰면 되죠. 산소의 원자량 16이잖아요. 어디다 갖다 써? 이거 갖다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실험식을 구할 수 있고 그들의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깐만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결국은 내가 실험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탄소 대 수소 대 산소 뭐 비율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원자량이 10이니까 12분의 W, 1이니까 1분의 W, 16분의 W로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이 W 질량을 어떻게 구해올 거냐라고 할 때는 NaOH관을 유심히 봐야 된다. 왜? 거기에 CO2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 곱하기 44분의 12를 해서 그 값을 갖다가 구하면 되겠다. 똑같은 원리죠. 이 W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CaCl2관을 볼 것이다. 그쵸? 그 다음에 H2O의 질량이 나오면 거기다가 18분의 2를 해서 수소의 질량을 구할 것이다. 산소, 이 W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료 X가 있으면 시료 X가 C 더하기 H 더하기 O인데 이 두 개는 이미 여기서 각각 구해 올 테니까 이것만 구해서 몰수를 계산하면 끝. 결국은 이거 찾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눠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식 구할 때 학생들이 많이 고생을 해요. 결국은 과정이 복잡하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서가지고 이거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세 번째가 중요하다. 왜요? 아,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구하려고 실험한 거예요. 이거 찾으려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많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아,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또 두려움이 많으니까 다 기억하려고 그래요. 하나하나. 이거 못하면 저거 못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요,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때로는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결국 실험식 구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실험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말들은 결국 여기 이 그림 한 방에서 끝나는 거죠.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 건조한 산소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분이 들어오는 걸 막아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CaCl2, 아, 이거 물. 그쵸? 아, 이거 CO2.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 갖고 어떻게 계산하겠다. 이게 로직이 쫙 써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분자식을 좀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식. 자, 분자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분자식은 여기 잘 나와 있죠. 분자식은 실험식 곱하기 N이다. 기억나세요? 벤젠 C6H6. 그쵸? 근데 실험식이 뭐였어요? CH였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N은 몇입니까? 6.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외우라고 했던 겁니다. 자, 한번 더 해볼까요? C6H12O6 뭐였어요? 포도당. 근데 CH2O였죠? 자, N이 몇이에요? N은 6. 이런 식으로. 정수배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문장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제가 외우라고 했잖아. 그래서요. 난 양보 못한다. 표만큼은 외워라. 이유가 뭐였어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요. 아니, 과학 선생님이 자꾸 외우라고 하면 어떡해요?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추론하고 탐구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게 과학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생님이 자꾸 외우래요. 왜? 외울 건 외워줘야죠. 구구단 못하고 수학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런 원리입니다. 자, 이때 n은 실험식량과 분자량을 이용하여 구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분자량이 180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실험식량 계산하겠습니다. 12에다가 2니까 16이죠. 12에다가 14죠. 산소 몇이에요? 산소 16이죠. 그래서 30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n. 얼만큼이야? n은 바로 6이 되겠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죠. 봤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이 어려워요. 듣고 쓰고 이해가 딱딱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적절한 암기를 통해서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굉장히 길게 쓰고 있군. 나는 그냥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핵심 키워드.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분자식과 실험식의 관계에서 딱 하나만 외우라고 한다면 분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실험식이 분자식으로 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분자량이 필요하다. 요거 한 번 더. 실험식이 분자식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분자량이 필요하다. 이해가 잘 안 가신다면 C6H12O6와 CH2O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란 얘기예요.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깔끔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도 이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떠들었던 것들을 한 방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나왔어요. 키포인트 보시면. 뭐가 나왔습니까? 연소 생성물의 질량으로부터 성분 원소의 질량을 구한다. 이 말 좀 어렵죠? 뭘 구한다는 거예요? CO2하고 H2O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CO2는 어떻게 구합니까? 곱하기 44분의 12. 잊으면 안 되죠. 물은요? 곱하기 몇? 18분의 2. 오케이? 옆에 같이 보던 엄마도 기억하겠다. 하도 많이 얘기하고. 아버지도 보면서 그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나? 이런 생각 하실 정도로 자꾸 귀에 박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성분 원소의 질량을 원자라고 나누면 원자의 개수비를 구할 수 있고요. 성분 원소의 원자수를 가장 간단한 정수로 나타내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실험식이라고 한다. 실험식과 분자량을 비교하여 분자식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잖아요. 실험식량과 분자량을 비교하여 분자식을 한다. 근데 그냥 합시다. 실험식이 분자식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분자량 필요해요.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을 통해서 볼게요. 예제 2번에다가 별표 한번 쳐보고요.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만으로 이루어진 화합물 90mg을 그랬어요. 그러면 시료 X라고 하는 게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뭐 했더니? 연소시켰더니 이런 말 연소 뭐 나와요? CO2하고 H2O가 나올 것이다.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왜? C하고 H 되어 있으니까. 그때 CO2가 132mg이 나왔고 H2O는 54mg이 생성되었다. 실험식과 분자식을 구하시오. 그리고 분자량은 180이다. 보이시죠? 자기가 분자식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도 아는 거예요. 분자량을 안 주면 못 구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탄소는 12, 수소는 1, 산소는 16이니까 네가 알아서 구해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구해주죠. 일단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일단은 CO2가 있었는데 CO2의 질량이 132mg입니다. 자, 지금은 어차피 밀리그램으로 나오니까 단위는 빼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빨리 푸는 방법인데 뺄게요. 곱하기 몇 할 거예요? 44분의 12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44분의 12. 그러면 3이 되잖아. 얼만큼이에요? 36mg이 되겠다. 이게 뭐예요? 탄소의 질량입니다. 그 다음에 H2O 얼마 나왔어요? H2O는 54mg이 나왔고요. 곱하기 얼만큼 해야 돼? 18분의 1합니다. 자, 단위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 나와요? 지워지면서 3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예요? 6mg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H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소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산소는 전체 시료가 얼만큼이었어요? 90이었죠. 90mg. 자, 는 얼만큼이에요? C 더하기 H 더하기 5니까, 자, 밀리니까 다 지울게요, 이거.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탄소 얼만큼이에요? 36. 수소 얼만큼이에요? 6. 그러니까 42가 되겠죠, 합쳐서? 오케이. 그럼 산소 얼만큼이에요? 48 되겠네요. 산소는 48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굳이 원한다면 48mg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뭐 할 건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원자의 몰수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의 각각의 몰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12분의 얼만큼이에요? 단위 생략하고 36이니까 3. 그 다음에 얼만큼이에요? 1분의 6이니까 6. 16분의 48이죠? 48이니까 얼만큼이에요? 3이죠? 됐죠? 자, 이걸 조합해가지고 다 쓴다면 어떤 결론 나와요? C3H6O3다. 됐죠? 실험식 다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 땅땅땅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나를 원망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실험식은요,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63이 나오면 안 되고 CH2O가 나와야 이게 실험식입니다. 오케이? 자, 실험식량 얼만큼이에요? 12에다가 2 더하기 16 하면 얼만큼이에요? 30이 나오죠? 그런데 분자식은 뭔지 모르겠지만 분자량이 얼만큼이라고 했어요? 180이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몇을 하자? n을 하자. n은 몇이냐? 6이다. 여기도 n을 해주자. 그래서 6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만 곱해주면 C6H12O6 포도 당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요. 됐죠? 상당히 길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험식은 뭐냐? CH2O고요. 분자식은 C6H12O6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이 나올 수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쭉 푸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예,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의 한 수를 보여드리면 자, 여기까지 다 구했잖아요. 여기 좀 지울게요. 딱 구하는 순간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얼마니? 그럼 36에다가 얼마니? 6에다가 얼마니? 48 그래가지고 C3H6O3가 딱 나오면 CH2O 이렇게 딱 실험식까지 구해놓고 180을 기다리고 있다가 곱하기 6이구나 해서 C6H12O6 딱 구하면 실험식과 분해식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뭐 하는 거냐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탄소가 10이다. 이런 걸로 기다리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3개만 강조하겠습니다. 자, 물 하면 CaCl2, CO2, NaOH. 그 물 하면 곱하기 18분의 2, CO2 곱하기 44분의 12. 그렇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실험식이 분자식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분자량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